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6살 남자아이가 뇌사 상태에 빠진 뒤 5달 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뒤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유족들은 의료 과실로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면서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고요. 정치권도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죠. 3부에서는 유족과 김남국 의원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피해 아동 고 김동희 군의 아버지 김강률 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동희 군 아버님 나와 계십니까?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힘드실 텐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고요. 자, 예. 편도 수술은 언제 어떤 계기로 받게 된 겁니까? 저희 아이가 평소에는 엄청 건강한데, 예, 이제 한 달에 꼭 한 2번씩 정도가 편도가 부었어요. 예, 네, 편도가 부으면 이게 열이 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저희 애가 열이 그냥 열이 아니라, 한 39도, 40도 이런 식으로 이제 열이 나니까, 예, 처음에는 이제 병원을 이렇게 가다가,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이제 애 목을 이제 보고, 이제 애가 편도가 좀 너무 크다. 수술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수술을 이제 편도 제거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은 했는데 예. 처음에는 이제 아기다 보니까 이제 안 해야지 하다가 이제 애가 이제 자는 모습을 보는데 잘 때 이 편도가 크면 수면 무호흡증이 올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애가 자면서 숨을 안 쉬는 거를 이제 몇 번 깨운 적도 있고. 예, 그리고 평소에 애가 크게 한숨을 한 번씩 쉬어요. 예, 그러니까 편도가 크다 보니까 이게 산소가 전달이 잘 안 되는지 예, 애가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병원을 이제 검사를 받으면서 이게 수술이 필요하냐 이렇게 했을 때 거의 다 수술을 해줘야 된다. 이 정도 크면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수술한 병원으로 갔죠. 예, 수술할 때 아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수술할 때는 5살이었습니다. 우리 나이로 5살입니까? 예. 예. 그 전신마취로 진행됐을 테고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렸죠? 원래 수술을 할 때 저희한테 얘기한 거는 한 1시간 예, 정도를 얘기했어요. 예. 근데 이게 실제로는 저희 아기는 2시간이 걸렸습니다. 2시간 넘게 걸렸고 예. 저희보다 늦게 들어간 아기들은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 이야기한 것보다 수술이 배 이상 시간이 길어졌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설명하던가요? 병원 쪽에서 왜 이렇게 길어졌다고? 저는 이제 그때 항암 치료를 한다고 병원에서 이제 입원한 상태여서 아기가 너무 안 나와서 와이프한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회복실에 와이프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나오니 그 출혈이 좀 있어서 예. 그거 이제 지혈한다고 이제 그 지혈을 하는 중이고 또 안 나와서 또 얘기를 하니 예. 이제 깨우고 있다. 예. 곧 나온다 해서 그리고 나서 한 15분 있다가 나왔다고.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출혈이 있다, 곧 깨어난다 하면서 별 문제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나요? 마지막에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선 집도의사 선생이 출혈이 원래 이제 이렇게 1년에 한두 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출혈이 좀 있었는데 지혈은 잘 됐고 수술도 문제없이 끝나서 잘 됐다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이후에 그 아이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그런데 왜 퇴원을 하셨습니까? 저희는 퇴원을 하고 싶지 않았죠. 예. 그 애가 처음에 수술을 하고 나서 깨고 나서부터 이제 구역질을 계속하고 예. 먹는 거는 고사하고 물도 못 먹고 예. 이제 병원에서 주는 경구약까지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애가 뭘 삼키지도 못하니
이제 저희 이제 뭘 좀 수액을 좀 놔주든지 더 치료를 애를 입원을 더 시켜달라라고 예. 했죠. 저희는. 그런데 퇴원해라 근데- 이렇게 얘기했군요. 예, 그게 이제 저희 애를 하루 더 입원을 시켰어요. 예. 예, 하루 더 입원을 했는데 그 마지막으로 이제 봤을 때 목에서 이제 출혈이 안 보이니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소견이다 하면서 이제 자기 병원에서는 그 수액 치료는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수액 치료를 받아라 이렇게 했죠. 그럼 수술 부위는 문제가 없으니까 수액 치료는 네. 다른 병원에서 받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예, 결국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혹은 이제 자택으로 돌아간 뒤에 수술 부위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뭐 의료 지식이 없으니까 예. 뭐 수술 부위에서 솔직히 뭐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애는 수술 받기 전에는 건강했어요. 예. 근데 그 수술을 하고 이제 그쪽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다른 병원 이제 아기가 힘들어하면 수액 치료를 받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액 치료를 받고 예. 이제 뭐 수술을 한 지 한 6일에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예. 수술 부위가 피딱지가 떨어지는 시기래요. 예. 그러면서 뭐 원래는 이제 피딱지 떨어지면서 괜찮은데 이제 피가 한두 방울씩 보일 때가 있대요. 예. 그러면 뭐 얼음물로 가글을 해보고 더 이상 안 되면 그 자기 병원으로 내원을 해라. 예. 이렇게 했는데 저희 애기는 뭐 피가 한두 방울이 아니라 그냥 막 폭포수처럼 났거든요. 어허. 피가. 그럼 다시 그 그럼- 수술한 병원으로 가셨겠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입원을 해서 병원이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구급차를 바로 불러서 타고 예. 가면서 이제 그 병원에로 연락을 했겠죠. 구급차나 뭐 그 전에 병원에서. 지금 가고 있다, 이송하고 있다, 이렇게. 예. 그래 했는데 이제 도착하기 한 6분 전에 다시 이제 구급차 쪽으로 연락이 이제 어디지 병원 쪽에서요? 부산대 병원 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받을 수 없다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요? 예. 응급 환자를? 예, 받을 수 없다 해서 응급차를 돌려서 다른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했죠. 받을 수 없다는 이유는 혹시 들으셨어요? 뭐, 그날 이제 구급차 안에서 이제 다들 경황이 없었겠죠. 예.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구급대원님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저희 와이프는 수혈 부족으로 들었고, 구급대원님께서는 CPR이 진행 중인 환자가 있어서 못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만 뇌사 상태에 빠졌고, 그리고 예. 결국 5달 만에 안타깝게 숨을 거두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했기 때문에 예. 아버님께서 이제 이건 병원의 잘못이 아니냐, 수술에 문제가 있다. 아마 예. 이 청와대 국민청원 올리시기 전에 병원 측에다가도 이야기를 하셨겠죠? 많이 했죠. 병원의 답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원한 거는 아기가 그리 됐으니 좀 와서 사과라도 해라. 예. 아기한테 와서. 그랬는데 반응이 없었어요, 의사가.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의사한테 저희가 찾아갔는데 진료 예약을 하고 찾아갔는데 그쪽 법무팀이 끼더라고요. 병원의 법무팀이. 개입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좀 힘들어졌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고소를 하게 됐어요. 예. 와서 사과도 안 하고 예. 하길래 이제 변호사 선임을 해서 고소를 하니까 처음에는 저희 보고 이제 진료실 말고 다른 데서 자리를 만들어서 하자 예. 해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있는데 한 일주일 전에 이제 전화가 와서 예. 저희가 고소한 사실을 알고 고소를 했으니 이제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죠. 그럼 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소했으니까 법정에서 만납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네요? 뭐 법대로 해라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제가 알겠습니다. 볼 때는. 그러면 그 수술실 2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버님은 전혀 알지 못하실 테고. 뭐 의사한테 이제 들은 건 있죠.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는
그 수술 기록지를 아기가 그렇게 되고 나서 뺐어요. 예. 처음에. 예.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수술 기록지를 빼버렸다. 예, 빼보니까 이상이 없다고 돼 있었어요. 이상무 이렇게 돼 수술 있던가요? 이상무. 예. 그리고 의사가 나와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잖아요. 수술에는. 예. 그러니까 이상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10월 22일 날 이제 의사 면담을 처음 요청을 해서 갔거든요. 예. 가서 왜 수술 기록지가 왜 아무것도 안 적혔고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니까 그 수술 중에 출혈이 있었다. 그런데 그 출혈이 있었고 그 재마취를 했다. 출혈을 지혈을 하기 위해서. 예. 그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뒤늦게서. 예. 그 재마취를 했는데 왜 통보를 안 해줬냐? 그렇죠. 밖에 보호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 경황이 없었다. 얼마나 경황이 없었길래 통보도 못할 만큼. 그러면 경황이 없어서 그때 얘기를 못했으면 수술이 끝나고 이상이 없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어서 재마취도 했고 이렇게 돼서 환자를 좀 더 봐야 된다. 그러면 이벤트가 있는 환자인데 자기는 이상이 없다고 했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술 중 이상무라고 써 있는 의무 기록 자체가 조금 의심이 간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관련해서 우리 아버님께서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CCTV 설치해달라 국민청 올렸으니까 관련 법안을 낸 민주당 김남국 의원 옆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산 다나노래의 김남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김남국 의원도 이 아버님한테 혹시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가 대표 발의해서 수술실 CCTV 의무화 설치를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아버님께서 청원을 하시면서 이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해당 아이 사건과 관련되어서도 그 수술실 CCTV 설치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희가 이제 약자지만 의사분들은 어찌 보면 저희보다 강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환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을 하려고 하니 수술실에 무슨 이 수술이 제대로 저희가 요청한 선생님이 하셨는지 수술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싶은데 알 길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CCTV 한 대만 있으면 대리 수술이라도 알 수 있는데 그것도 알 수도 없고요. 굳이 그 수술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자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꼭 이제 대리 수술 했는지 정도는 알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의사분들도 그럴 일 없다 하면 자기들이 정당하면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은 해소를 해주면 되는데 이런 게 해소가 전혀 안 되니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아버님 혹시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김남국 의원 나와 계신데 하시기 바랍니다. 요구사항이라든가. 예. 제가 사실에 이번에 청원을 할 때 네 가지를 적었는데 솔직히 그중에 제일 필요한 건 수술방 CCTV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누가 수술을 했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CCTV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확인할 길이 없고요. 예, 저희가 제가 이런 거를 CCTV를 설치하자 이런 게 수술을 하는 의사분들을 감시하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런 일이 의료사고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약자인 저희 피해자들이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 어찌 보면 하나의 보험이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꼭 설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의원님이 이제 이거를 하신다고 해서 솔직히 제가 이번 청원에 관련해서 SNS에 제가 두 분께 다 글을 남겼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꼭 CCTV가 설치될 수 있게 마지막까지 좀 힘 빠지지 말고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처럼 힘없는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버지께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꼭 CCTV 설치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싶고요. 또 사건과 관련되어서도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버님 오늘 어려운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 김동희 군의 아버지 김강률 씨 만나봤고요.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과 바로 인터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좀 남일 같지 않은 게 저희 아들도 지금 7살인데 네. 편도선 코골이 무호흡증 걱정에 대해서 내년에 수술을 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굉장히 걱정도 되고 하는데 이재명 지사도 꽤 오래전부터 수술실 CCTV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공공의료병원에서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입법이 돼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겠죠. 예. 안 되는 이유는 그 의사들의 로비, 힘 이런 겁니까? 네, 20대 때 발의가 됐는데 국회 차원에서는 좀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 이 발의하는 과정에서도 발의에 10명의 의원이 동의를 했다가 5명이 석연치 않은 여러 가지 이유로 취소했다가 아하. 다시 이제 발의 의원을 모아서 재발의하는 그런 어떤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예. 결국에는 이제 그 국회에 로비하는 어떤 의협의 힘이 권력이 좀 작용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법안은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법안이고 또 동시에 의료인을 규제하거나 또 의료기관을 규제하거나 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사실은 또 아니거든요. 예. 이것은 환자에게뿐만 아니라 의료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21대 올해는 꼭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다수 국민도 찬성하는 쪽으로 여론이 모아지고 있던데 국회에서 지금 잘 통과가 안 되는 실정인데 고 김동희 군의 아버지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서민들이 거대 권력인 의사 집단과 싸우기가 어렵다. 본인들은 개인이고 또 비전문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CCTV라도 있다면 그걸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보자. 그러니까 항시 오픈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법안도 아마 그럴 건데 환자 가족이 원할 때만 보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먼저 우선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실감을 하실 겁니다. 수술실이라고 하는 이 폐쇄된 공간에서 그리고 또 전신 마취를 하면 환자는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에 놓이거든요. 최근에 성희롱 사건도 있었죠. 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폭력, 성추행, 성폭력 사건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간호사나 여러 의료인들이 환자의 신체를 놓고 벌이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적인 일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수술실 CCTV 설치를 통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많지는 않겠지만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가장 확실하고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수술실 CCTV입니다. 그래서 의료사고의 어떤 분쟁을 좀 조기에 해결하고 정보로서의 굉장히 약자인 환자를 돕는, 피해자를 돕는 그러한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법률이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의 의지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하고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과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시면서 보건복지 차원에서도 이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통과시키겠다라는 의지를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예. 이재명 지사도 국회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하던데 통과시켜달라고. 근데 민주당이 180석 가까운 거대 의석을 갖고 있잖아요. 만약에 통과 안 되면 민주당의 책임 아닙니까, 그러면? 네, 통과를 반드시 시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남국 의원 조금 노력해 주시고. 3부 순서 마치고 김남국 의원과는 4부 토론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3부 순서 마치고 4부 830 정치 토크로 이어집니다.